안녕하십니까, 최태규 전문가입니다. 시장 하락했다고 조금 우울하신가요? 제가 봤을 땐 시장 나쁜 장이 아닌데 결국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자, 오늘 제 이야기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3월달 시장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생각을 계속한다면 우리 그런 말 하죠. 계좌가 녹는다고. 계속 계좌가 엉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오늘 제가 포인트를 잡아드리는 이 내용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메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먼저 차트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그러한 흐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우리 거래소 차트입니다. 자, 거래소 차트 보면은 3월 달에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하고 계단식으로 상승하다가 제가 봤을 땐 10월 말 결국 11월 1일부터 1월 11일 날 정확하게 2달하고도 열흘 정도를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 그때 동안 상승이 몇 퍼센트? 44%입니다. 근데 거기에 매수 금액이 달랑 10조 8천억 가지고 매수 44%를 올렸어요. 즉 개인이 한 7조, 외국인이 3조 사면서 시장을 이렇게 끌어올렸는데, 그러면 왜 10조를 샀는데 44%, 지수상 44%를 올렸느냐? 결국 작은 돈 조금만 사더라도 매도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자, 그럼 지금 시장 보겠습니다. 이날 고점 만들고 오늘까지 5.7% 하락했어요. 한 달 조금 지났는데 우리 개인이 22조를 쏟아부었습니다. 자, 10조를 샀는데도 44%를 올렸는데 지금 22조를 샀는데 오히려 5% 이상 하락했다는 게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바로 이 자리에서 매수보다는 매도 강도가 세다라는 거예요. 올라가면 차익하고 올라가면 차익하고, 그 대표적인 게 연기금이죠. 결국 이 자리에서부터 결국 모든 매물대가 나오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계좌들이 지금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이 상승하고 같이 어찌 보면 이 횡보장에서 수익으로 반전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종목을 대응할 때 이렇게 상승했던 종목들, 즉 2020년도 하반기에 시장을 주도했던 제약바이오, 아니면 5G,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이들 종목군들 지금 보시면 고점 치고 가나요? 내가 봤을 때 열의 9은 오히려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하락을 주도하고 있을 겁니다. 왜? 차익 물량이 나오니까. 결국 90%는 하락을 주도하고 그 10% 정도만 그래도 상승을 유지하게 돼 있어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모든 것들이 다 하락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중에 주도하면서 또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지금도 주도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때처럼 모든 것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몇몇 종목만 주도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어떻게 돼요? 계단식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거지. 결국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계속 강조했던 게, 단기 고점 나왔다. 이제부터는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여기서는 비중 축소하면서 목표가를 높이자 했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어지간하면 다 이제 고점에 있는 종목은 정리하자. 대신 그럼 어떤 종목으로 지금 시장에서 매수했을 때 수익이 나느냐? 그것도 정답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올라갔던 애들은 이제 차익하고,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상승할 때 종목이 오히려 하락하거나 횡보하면서 이제 이렇게 시장이 지지부진할 때 얘는 오히려 이제 고점 만들면서 가는 종목이 있어요. 오히려 막 4월달, 3월달 올라갈까 하다가 빌빌 되면서 오히려 이 고점을 이제 치고 가면서 가는 종목,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섹터 필요 없어요. 업종 필요 없어. 결국 이렇게 가는 종목이 가는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 보면 잘 보면 자꾸 어떻게 돼요? 고점이 낮아지고 있단 말이야. 이건 뭘 의미하느냐? 계단식으로 시장은 질질질질 거릴 거예요. 급락 안 나와요. 왜? 시장 아직까지 그렇게 급락할 수 있는 장이 아니에요. 다만 시장이 이렇게 빌빌거릴 때 종목들은 어때요? 오히려 힘없는 애들은 뚝뚝 떨어진다니까. 여러분들 계좌 종목들 보세요. 성질 날 정도로 마이너스 10%, 20% 있는 종목들이 수두룩해. 근데 그들 종목들이 그래도 이전에 여기서 나름대로 주름 잡았던 종목인데 지금은 어찌 보면 시장에서 완전하게 소외받고 과연 뚝뚝 떨어지다 보니까 이 추매하기도 뭐해. 왜? 밑에서부터 3배, 4배 올라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뭐 20, 30%, 30, 40% 빠졌다 그래서 세 발의 피해예요. 앞으로 밑으로 떨어질 공간은 무지기수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 갖고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분명히 고점에서 봤을 땐 30, 40%지만 기술적 반등 나오고 또 떨어져 얘네들은. 왜? 밑에서부터 올라온 게 많기 때문에 얘네들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차트에서 그러면 최택규 전문가 당신이 봤을 때 그럼 어떤 종목이 결국 그 지금과 다르게 가는 거냐 할 때 하나 예를 내가 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지금 종목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지만 그래도 예를 하나 보고 다시 시장을 얘기를 하면 자 차트 하나 볼게요. 차트 하나 보면 자 이 넥센 타이어라는 종목입니다. 이 넥센 타이어 뭐 자동차 부품 해가지고 어지간해들 실적 안 좋아요. 그러면 이 종목도 차트 흐름 잘 보세요. 징그럽게 하락합니다. 그래서 3월 달에 같이 저점 만들었어. 저점 만들어 놓고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돼요? 쭉쭉쭉쭉쭉 올라가는데 얘는 6월 달에 한번 고점 만들어 놓고 아주 바보 짓을 합니다. 그래 놓고 여기서 한번 고점 만들고 결국 최근에 여기서 고점 땅 터치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올라간 다음에 여기 이거 터치하는 이 자리가 매수 자리예요. 매수하고 조정 60일 딱 주고 어떻게 돼요? 급등 나오고 다시 20일 조정 주고 다시 가려고 하죠. 즉 이러한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라는 거지. 왜? 얘네들은 남들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갈 때 바보짓 했거든. 그럼 바보짓 하고 얘네들은 주가가 어때요? 매력적으로 저렴하다라는 거지. 주식은 싸면 사는 거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주식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고점에서 비싸다고 생각하는 걸 그걸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갖고 있을수록 나를 아프게 하는 거지. 결국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결국 지금 시점에 최근 1년 동안의 고점을 돌파하는 종목. 결국 이러한 종목들이 주도하면서 가게 돼. 이런 종목들 많아요. 서두르지 말고 결국 이런 종목들을 모아가면 어떻게 된다? 수익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바꿔야 돼. 생각을. 작년에 주도했던 그들 종목이 지금도 또 가느냐 할 때 절대 안 가요. 선수들은 거기서 다 빠져나갔어. 지금 고점에서 개인들만 아웅다웅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잘났니 나 잘났니 이게 올라갈까 말까. 주식이라는 건 수급 주체가 안 건드리면 절대 안 올라가요. 내가 어떤 종목 사봐요. 올라가? 안 올라가. 내가 팔아봐. 내려가? 안 내려가. 결국 수급 주체가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내리고 싶으면 내리게 돼 있는 게 주식시장 생리예요. 그러면 지금 시장의 패턴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2020년도 주도주고 고점에 있는 종목 가지고 갈 거야라고 품고 있다간 큰일 나게 돼 있어요. 자, 조금 더 이제 시장을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보면 일단 우리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110원에서 안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원달러 환율이 안정적이다 시장이 불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달러 인덱스도 90달러에서 크게 변동 안 주고 있죠. 그만큼 시장이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다만 국채금리가 자꾸 상승하면서 시장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좀 강하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가장 대표적인 보험주들이 바닥권에서 오늘 제대로 한번 급등 나와줬어요. 자, 이 금리 인상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 주식시장에 크게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요인인 건 맞아요. 허나 지금 현 시점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일단 미국의 재무장관 옐런이라든가 아니면은 연준의 의장 파월 같은 경우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저금리에 대해서 용인해주고 있어. 금리 인상? 아직은 아니라는 거지. 결국 이 두 사람이 가장 지금 신경 쓰는 게 뭐예요? 경기 회복, 고용. 이게 먼저다 이거야. 시장의 저금리로 인해서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올라가고 그러는 거 신경 안 써요. 어차피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질 사람들은 사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그런 걸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향후 시점 되게 되면 금리 인상 나오고 주식시장도 엉클어지게 됩니다. 내가 보고 있는 그 엉클어지는 시기를 빠르면 하반기 아니면 내년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지금 주식시장은 아까 차트에서 봤듯이 질질질질질 될 거예요. 시장이 질질질질 되면은 오히려 고점에 있는 애들은 질질질 되는 것과 무관하게 뚝뚝뚝 떨어지게 돼 있어요. 시장이 견조하게 횡보하는 장에서 종목이 떨어지는 애들이 많은가 하면 오히려 거기서 탄력받고 올라가는 종목은 있게 마련입니다. 결국 그러한 종목을 우리가 매수하지 않는 이상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지금 시장은 물방고기반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들 보면 다 아파. 속상해요. 왜? 지금 시장의 방향이 저쪽이 아닌데 자꾸 이쪽만 보고 있으니까 아닌 것만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물 타봐야 자꾸 손실만 더 커지는 거예요. 아닌 종목은 물 타는 게 아니라 손절이면 손절, 과감하게 아니면 그래 내가 너 몇 년까지 갈지 모르지만 갖고 갈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아닌 종목에다 물 타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칼날 계속 받아봐야 어떻게 돼요? 나만 상처받게 돼 있어. 지금 시장은 내가 봤을 때 작년에 주도했던 종목 절대로 더 못 간다라는 것 나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뭘 포커싱해서 가야 되느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항상 이야기하죠? 결국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될 건 내성 관련된 종목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 뭐 오늘도 보면은 뭐 영화금속, 세우글로벌 푹푹 올라갔다 떨어지죠. 얘네들은 그러한 태생이야. 그러니까 리듬을 잘 타야 돼.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긴 쉽지는 않지만 길게 큰 그림으로 봤을 땐 일정 부분 수익 내줄 수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더더욱 중요한 건 내가 2021년도에는 뭐라 그랬나요? 항상 새로운 메가 트렌드가 형성되고 그 메가 트렌드의 중심은 시멘트 건설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미국에서 지금 부양책 얘기하는데 그 핵심 새롭게 나오는 게 뭐죠? 인프라 투자입니다. 인프라 투자. 미국에서도 인프라 투자에서 캐터필러 이러한 종목들이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결국 이 현 정부가 SOC 투자에 대해서 별로 부정적이지만 이 남은 1년 동안은 이들도 원하는 게 뭐예요? 고용 만들어줘야 되고 경기 좀 단기에 회복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신공항 같은 경우도 공격적으로 나아가는 게 결국 신공항의 그 몇 조가 되는 것을 투자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돼?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거거든. 결국 대선, SOC 투자, 인프라 투자 이러한 것들과 맞물려 가지고는 시멘트 건설을 빼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종목 사도 괜찮아요. 거기서 누가 더 탄력적으로 가느냐? 그거 차이가 있는 거지. 결국 2021년도는 시멘트 건설을 빼놓고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계좌가 크게 풍성해지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이 시멘트 건설 섹터가 2020년도 주도할 때 그네들이 올라갔나요? 안 갔어요. 오히려 11월 달 되면서부터 조금씩 움직임이 나타난다 그랬어 내가. 그러면서 이들 종목군들이 올라갔다 조정주고 올라갔다 조정주고 하는데 이들은 남들 LG화학 뭐 이런 것들도 몇 배씩 올라가는데 이들도 오히려 이제는 그들이 잠잠할 때 얘네들이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 2021년도에 열린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내가 지금 아무리 얘기해봐야 크게 여러분들이 감흥이 안 될 텐데 결국 5월달, 6월달 또 어찌 보면 좀 더 길게 보면 10월, 11월 달까지 보면 그들 종목군들이 분명히 주도하였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장에 대한 건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이해했죠. 이제는 내가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야겠구나.
지금 시장이 상승장이 아니라 오히려 횡보하면서 질질질질 하락할 가능성이 있구나. 그리고 오히려 크게 하락은 하반기나 내년으로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포커싱 해놓고 일단 그러면은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갖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주도주들을 한번 현 자리에서 한번 제가 리뷰를 해드릴게요. 뭐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이들 종목이 과연 지금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좀 자세히 보면 자, 삼성전자도 어찌 보면 참 답답하죠.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1월 11일 날 결국 96,800원 고점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내가 봤을 땐 눈에 훤한 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 증권사가 가지고 나 무조건 그냥 삼성전자 사주세요. 가격 신경 쓰지 말고 막 9만 원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차익했다가 어머나 9만 원 깨니까 막 8만 9천 원 9만 원에서 개인들이 막 사 그냥 거기서 그냥 사는 정도면 괜찮은데 내가 1,000만 원 갖고 투자해서 한 올려가지고 한 1,300만 원 벌었어. 어머나 돈 벌기 쉽네. 그래가지고 결국 1,300만 원 내가 1,000원에다가 원금 300만 원 수익 거기다 1,700을 더 박아서 3,000만 원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결국 8만 9천 원 9만 원에 사가지고 지금 보면 어떻게 돼요? 이 300만 원 수익이 오히려 손실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요새 원성이 자제해요. 제발 원금만 만들어 주세요. 다시는 주식 안 할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주식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닌데 그냥 마구 올라갈 때 보면은 뭐 남들이 막 10만 원 간단 막 그러니까 거기에 혹해가지고 주식의 주자도 모르고 왜 이 주가가 지금 높은지 낮은지도 몰라요. 그냥 사는 거예요. 300만 원 수익 났으니까 또 내려왔어? 또 사. 자, 그럼 이 삼성전자 제가 보고 있는 현 자리는 굉장히 어찌 보면은 질질거릴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60일 이평선 올라가게 되면 얘 당분간 계속 이러면서 여기 60일 이평선하고 맞닥뜨리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서 얘가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인데 내가 봤을 땐 내려갈 가능성이 높죠. 왜? 5월 3일 날 공매도가 재개하게 되면은 결국 대형주 중심으로는 공매도들이 활개를 치게 되어 있어요.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형주 쪽으로의 움직임은 탄력이 둔화되고 그들의 탄력이 둔화되니까 시장도 올라가지 못하고 횡보하거나 하락 쪽으로 방향 잡히고 그럼 여기가 이제 60일이고 주가가 여기 와서 딱 마주치면은 뚝 떨어지고 또 반등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또 내려오고 결국 이 가격 맞고 떨어지면 자꾸 이제 계단식으로 어떻게 돼요?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를 욕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 삼성전자 96,800원 어찌 보면 몇 년 동안 못 볼 수도 있는 가격이 될 가능성도 저는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이런 죽일 놈, 그게 무슨 막말이야 라고 하더라도 내 입장에서는 진실을 얘기할 필요성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삼성전자의 방향은 분명히 질질 떨어지면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의 상승 이후 시장이 진짜 연말되고 내년 돼가지고 시장이 뚝뚝 떨어지게 되면 삼성전자의 96,800원이 진짜 몇 년간 하락할 가능성 높아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야. 지금 그래 작년 3월부터 이렇게 올라왔던 그 어마어마한 100% 이상의 상승이 정상적이었냐? 굉장히 비정상적이었어요.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닌데 갔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맞춰서 즐기면서 매매를 한 건데 얘가 고점 만들고 이제 하락할 때는 진짜 많은 석학들이 이야기해요. 경험하지 못한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데 저도 거기에 한 표를 던집니다.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질질질질 몇 년간 하락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 2018년만 가까이 가볼게요. 2018년도에 미국과 중국의 금융위기 때 다른 나라들 주가 쫙 올라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 계단식으로 하락했어요. 한번 차트 볼게요. 월봉 차트 보면 이 보면 여기 2018년도예요. 여기 트럼프가 당선돼가지고 주가 엄청나게 끌어올리고 어때 주가가?
게다가 이게 1년이에요. 1년, 2년. 예, 코로나 때까지 엄청나게 하락하고 상승했죠. 결국 이러한 하락장이 안 나올까요? 제가 봤을 때 반드시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삼성전자 제가 봤을 땐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86,000원하고 결국은 81,000원하고 이 박스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초점 맞추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똑같죠? 얘는 그래도 좀 저점 높여가는데 또 얘도 고점도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올라갈 건가 내려갈 건가. 그래도 현대차 같은 경우 뭔가 모멘텀을 만들려고 자꾸 하기 때문에 한번 반등도 가능은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욕심내지 말고 제가 보고 있는 건 25만 원 넘어가게 되면 차익 물량 나오면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여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22만, 23만 원. 뭐 그러한 가격대 박스 흐름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다음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60일 이평선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기술적 반등 나와줘야지. 만약에 안 나와주면은 결국 얘가 이제 60일 이평선 떨어지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마지막 저항 때는 이 60일 이평선 되는 거예요. 맞고 떨어지고 이전 저점 깨면 뚝뚝뚝뚝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LG화학 보시고 그러나 안 깨고 올라가게 되면 이 20일 이평선까지는 우리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자고요. 뭐 그 외에 많은 종목이 있지만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한 종목 더 볼까요? 우리 네이버. 그래도 네이버 같은 경우는 차트가 흐름이 살아있죠. 한번 네이버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 한번 보면 자 오늘 고점 만들고 장대 음봉이에요. 그러면 이런 애들은 어떻게 돼요? 당분간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갭 떠버렸잖아요. 그럼 이 자리를 깨면은 안 되겠죠. 갭 떠버리면 다시 갭 메우는 작업을 하면서 질질거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까 얘기했듯이 2020년도에 주도했던 종목 얘는 그래도 거의 반 죽여놨잖아요. 반 죽여놓고 다시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일단 40만 원 여기서는 또 매물대가 형성되고 있는데 아직은 얘는 차트가 살아있다. 살아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또 하나 관련된 종목들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마지막으로 하나솔루션 한번 볼게요. 우리 하나솔루션도 보면 아이고 얘는 60일 이평선을 살짝 깼죠. 자, 이건 매매 팁인데 60일 이평선을 깨게 되면 60일 이평선을 깨게 되면 반드시 3거래일 안에 올라가야 돼요. 3거래일 안에 올라가게 되면 이 60일편 훼손된 걸 바로 회복하면서 최소 이 21평선까지 가는데 3거래일 동안 얘가 이 밑에서 놀잖아요. 그러면 지지지지 되면서 이 61평선 돌파를 위해서 1주, 2주 횡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3거래일 안에 이 61평선을 회복하는지 그걸 보고 회복 못하면 얘 좀 올라가기 어렵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분명히 말하는데 지금 시장은 오히려 위기인 것 같지만 기회예요. 결국 내가 어떤 종목을 접근하느냐. 지금 아까 얘기했던 넥센타이어처럼 이전 1년 전 고점을 이제 돌파해서 가는 종목들이 수두룩빽빽은 아니지만 좀 많아요. 그럼 거기서 좋은 종목 선별해 가지고 우리가 매집하게 되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3월 달이 내일 모레 코앞에 다가왔는데 여러분들 고민 많으시죠? 제가 잠시 후 6시에 공개 방송 시작합니다. 공개 방송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갖고 있는 보유 종목도 내가 좀 상담해 드리고 최택규가 보고 있는 3월달 시장 여기에서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나아가서 내 계좌가 녹는 게 아니라 크게 부풀어질 수 있는지 그러한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6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